자, 봅시다. 255페이지 씬 넘버 145입니다. 자, 마을 앞길 차 안 둔덕 아침입니다. 자, 그래서 장혜림이라고 하는 여자 여기 줄긋고요. 기자입니다. 그래서 용순한테 책을 권유하는데 이게 용순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돼요. 용순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 기자, 책 권유, 용순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 자, 빗새라고 알아요? 빗새라고 하는 애 여기 줄긋고요. 이 빗새는요, 의지할 곳 없는 존재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존재. 그래서 누구와 동일시된다? 용순과 동일시가 됩니다. 용순과 동일시돼요. 자, 빗새라고 알아요? 자기 둥지가 없어서 비만 오면은 이 나무 저 나무 밑으로 울어대는 새가 빗새래요. 이상한 새도 다 있네. 이 선생님 소설에 나오는 새예요. 이 선생님 소설 여기 줄긋고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의 소설은요, 용순에 대한 준섭의 애정과 안타까움을 알게 하는 계기입니다. 용순에 대한 준섭의 애정과 안타까움을 알게 하는 계기다. 아는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아니 녹화해도 괜찮은데. 큰일 났네. 나 정장도 못 입는데. 지금 발가락 때문에 지금 정장 못 입잖아. 아 진짜요? 헐. 어떡하지? 진짜요? 가야 되는데. 예. 자, 계속 보시면요. 둔덕이 이제 뭐냐면 언덕이에요. 언덕 위의 나무 곁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준섭. 비 오는 날이면 그 빗새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무슨 놈의 새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무슨 놈의 새가 지 둥지 하나 못 지닐 팔자로 타고났을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빗새를 통해서 용순을 연상한 거죠. 빗새를 통해서 용순 연상. 자, 푸념하시면서 뒷좌석에서 장혜림의 말을 듣고 있는 용순의 모습. 돈 벌러 간다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돈 벌러 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에 누군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누구야? 용순이에요. 자, 누군가가 낯선 땅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낯선 땅에서 바람 피할 의지처나 찾았을까 애태웠대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순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죠. 용순에 대한 애정. 자, 나무 옆에 앉아있는 준섭의 모습. 그래서 할머니는 그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정성 들여 가꾸면서 모이도 뿌려놓고 했대요. 여기까지 해서 갈아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뭐다? 용순에 대한 애정이 되겠죠. 용순에 대한 애정. 자, 말없이 앞만 보고 앉은 용순과 계속 얘기하는 장혜림. 물론 할머니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겠죠. 하지만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서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하지만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서는 너무나 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소설가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대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소설 속 할머니의 마음은요, 소설 속 할머니의 마음, 준섭의 생각이 반영된 겁니다. 준섭의 생각이 반영된 것. 자, 용순을 보면 물론 그 생각들만큼 실제 사는 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요. 자기 사는 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기 사는 거 변명하는 게 소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둘러 속마음을 말하는 거야. 애둘러 속마음을 말함 이라 그러잖아요. 용순 둔덕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준섭 나무 옆에 앉아있다. 용순의 옆 시트 위에 동화책이 놓여진다. 동화책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동화책은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됩니다. 갈등 해소 실마리.
자, 이준섭 선생님이 처음 쓴 동화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준서울 보던 용순 눈을 돌려 동화책 쪽을 본다 라고 돼 있죠. 준서울 보던 용순 눈을 돌려 동화책 쪽을 본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선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태도 변화 가능성 제시. 자, 씬 넘버 162 동화 봄 낮입니다. 그래서 흰포를 덮고 누워있는 준선모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심. 할머니께서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누어 주신 모양이라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죽음을 미화한 거죠. 죽음 미화.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어 노트 곱게 벗어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몹시도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은지 들어와 준 선물을 들여다본다. 뒤돌아보는 은지. 사과나무 꽃잎이 떨어지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 사과나무 꽃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흰 배추 꽃나비 날아오른다. 흰 배추 꽃나비 날아오른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 특히나 이제 상승의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할머니의 영혼은 팔랑팔랑 하얀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배추꽃 나비 위에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은지가 얘기한 거 두 줄 있죠. 여기 묶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어떤 사고가 드러난다? 순환적 사고. 죽음은 종결이 아니에요. 새로운 탄생이라고 보는 거야. 누워있는 준선모의 상반신. 은지는 그저 그 할머니의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빌어드립니다. 자, 사과나무에 꽃잎이 떨어지는데 나무 아래 서 있는 은지.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다? 할머니의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죽음 수용. 자, 할머니 고마워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할머니께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죠. 할머니의 사랑 기억. 간직하고 있을게요. 용순의 차 안 낮입니다. 동화책. 할머니 그림에서 빠지면 동화책을 덮는 용순의 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면 제가 할머니 대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그 나이를 다시 나눠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사랑을요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달. 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달. 자, 그래서 은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용순. 눈물을 흘리는 용순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와 준섭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할머니와 준섭의 사랑을 깨달음. 자, 이 소설의 주제는요. 주제는 뭐다? 할머니의 장례를 통한 가족의 갈등 해소와 사랑의 회복입니다. 가족의 갈등 해소와 사랑의 회복.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현실과 동화가 교차합니다. 현실과 동화가 교차한다. 자,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는 죽음이 갈등의 계기이면서 화해의 계기가 됩니다. 갈등의 계기이면서 화해의 계기.
갈등의 계기면서 화해의 계기고요. 세 번째로 아이의 내레이션. 죽음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죽음의 의미 전달.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 전통적 장례 절차와 용어가 제시된다. 전통적 장례 절차와 용어 제시.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관현도 수특을 좀 볼까요?